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투자의 꿈을 안고 집을 알아보는데 막상 좋은 집을 찾은 것 같아서 계약했는데 그제서야 보이는 부대 비용. 무시할 수 없는 금액에 계약 후에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실제로 계약 전에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험을 기록하고 기부하는 어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수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거주와 투자에 따라서 조금씩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요. 큰 틀에서 확인해 보아야 될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조건 확인. 2025년 현재 DSR을 비롯한 부동산 최대 6억 대출 규제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소득 대비 상환 가능 금액이 제한이 되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 계획을 잡으면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규제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대출 시 발생하는 금리에 대해서도 고정금리인가 변동금리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대출별로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세부 조건도 존재합니다. 모든 조건을 따져보았을 때 좀 더 유리한 대출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물건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바로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인 취득세. 집을 사면 취득세가 바로 따라옵니다. 1주택자, 무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특히 2주택 이상이 되면 중과세가 적용이 되니 단순히 매매가만 보지 말고 세금을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주택자 기준으로는 조정지역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가 변동이 됩니다. 6억 미만은 1%, 6억에서 9억 미만은 1에서 2%, 9억 초과는 3%로 정해져 있으며 전용 8호 면적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될 수 있으니 실제 납부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 취득가액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최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거주를 일정 기간 해야 된다는 세부 조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무사 및 등기 비용입니다. 계약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무적 처리가 필요한 서류와 등기를 법무사가 위임해서 진행하다 보니 법무사 비용과 등기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정액제보다는 부동산 추천을 받거나 여러 법률 사무소와 접촉해서 견적을 받아서 법무사 보수 비용을 조절합니다. 취득세 처리도 이때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인지세나 주택채권 등을 처리해 주시면 발생하는 비용이 꽤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주택담보대출이 진행이 된다면 근저당 설정 비용도 추가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해보시려면 계약 예정 금액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셔서 금액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중개보수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매매 금액에 따라 중개보수 상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 원에서 2억 원은 0.5%, 2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0.4%, 9억에서 12억은 0.5%, 12억에서 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11억 9천만 원에 내가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0.5%의 요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 595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중개보수 비용으로 대부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중개보수 수수료는 계약 금액을 위 요율에 맞춰서 보수가 설정이 되고 각 요율은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가끔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하셔서 보수를 협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최대 요율에 맞춰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최대 금액으로 예산에 포함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그 외 부대 비용. 마지막으로 챙겨야 될 것들입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사 비용이 들게 되고 내가 직접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전세입자를 들여서 갭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인테리어나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관리금이라고 하는 관리비 예치금도 있을 수 있고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을 매수한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와 대출 금액을 합치고 기타 비용까지 고려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비용에 대한 산정 없이 계약금을 덜컥 먼저 보내게 된다면 무르는 것도 힘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수는 실거주와 투자 모두 집값만 보면 되는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대출, 세금, 법무비용, 중개보수, 부대비용까지 이 순서대로 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모님 집 투자를 해보면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법무사, 매수 매도인 등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만큼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 많으니 참고해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투자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